자, 이번 시간에는 팔페이션 감각을 훈련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팔페이션 능력이 좋아질 수 있느냐?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죠. 팔페이션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을 훈련해야 되는데 무슨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까? 촉각이죠, 촉각. 손으로 만지는 거니까 손에 대한 손으로 만졌을 때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것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손으로 들어온 정보를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법들인데 지금 컨텐츠에 보면은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이죠. 트레이닝의 스마트한 방법하고 팔페이션 감각에 대한 훈련법이에요. 세 번째 강의고요. 자, 우리가 팔페이션 이론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리고 사전 정보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아나토미. 주로 아나토미예요. 주로 아나토미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팔페이션 감각을 현명하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지금은 훈련하는 거잖아요. 감각을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빠르게 무언가를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잘 모르는 거나 헷갈리는 게 있죠. 뭐가 헷갈리죠? 립이 쫙 있으면 1번 립이 어디 있는지, 지금 만지고 있는 립은 몇 번인지, 그런 것들이 립이 되게 많으니까, 갈비뼈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빠르게 알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빠르게 알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은 훈련하는 거니까 만지면서 2번이 여기구나, 3번이 여기구나, 4번이 여기구나, 5번이 여기네, 여기가 6번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접근을 충분히 하면서 접근을 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또 한 가지는 립이 본이 있는 곳이 있고 카틀리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두 곳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무슨 차이가 있지? 집중해서 무슨 차이가 있지? 그 느낌의 차이를 느끼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모르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아시겠죠?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인지를 하는 그 과정에서 늘 강조하지만 팔페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시각화하는 거예요. 손으로 들어온 정보를 시각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보고 말하기예요. 보고 말하기. 그건 뭐냐면 일단 상태에 대한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위치가 있는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대략 어떻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다면 노말의 레인지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파스처라든가 어떤 피부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시각으로 보면서 대략 어떤 상태이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태를 보고 어깨가 떨어져 있네, 또는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반대편과 비교해서 또는 고개의 모양과 비교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제 지금 훈련하는 거니까 파트너가 있겠죠? 파트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조직의 느낌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자기 것을 만져보는 거예요. 스스로 피부가 어떻고, 이제 헤어가 어떻고, 그 다음에 혈관은 어떻고, 이런 것을 스스로 자꾸 만져보는 거죠.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것을 만져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의 상태를
그래서 수축을 하면서 수축했을 때는 어떻고 힘이 다 빠졌을 때는 어떻고 이런 것들, 텐더는 어떻고 뭐 관절 주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 이제 대상자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단계에서도 대상자한테 끊임없이 배우게 돼요. 직접 배운다기보다는 대상자의 상태가 사람마다 굉장히 범위가 천차만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고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고 이렇다라는 그 느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임상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팔페이션 능력이 뛰어나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임상 경력이 길다고 해서 팔페이션 능력이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해야만 그게 임상 경력이 길어질수록 팔페이션 능력이 뛰어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접적인 훈련법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미세 저울이에요. 미세 저울인데 주로 그 요리 같은 거를 할 때 레시피의 정량 같은 거를 이렇게 재는 저울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무게까지 잴 수가 있어요.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손끝으로 어느 정도를 이제 누를 건지, 어느 정도 이렇게 압력으로 누를 건지에 대한 무게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으로 반복해서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내 의지대로 일정한 압력으로 반복해서 누를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저울에 올려놓고요.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는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수치가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수치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주 일정하진 않더라도 범위가, 그 오차의 범위가 아주 작아야 돼요. 아주 작아야 되고, 지금 보면 동일한 압력으로 누르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반복이라고 하는데, 저 동일한 압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차가 아주 적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계속 또 눈으로 보면서 그걸 훈련했다면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정도 압력이면 요 정도일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수치를. 그래서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 조직에 나중에 조직에 적용이 될 때는 몇 정도의 압력으로 누르면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아주 타이트한 사람과 아주 플렉시블한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기도 훨씬 더 편해지겠죠. 표면부가 단단한 사람과 표면부가 아주 유연한 사람에 대한 차이점도 구분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저울을 이용해서 압력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모양을 찾는 방법이에요. 모양을 찾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에크로미온이 이렇게 있으면 에크로미온이 통상적으로 있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에크로미온의 끝의 모양이 모두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클라비클은 우리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클라비클 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크레스트의 높이라든가 이렇게 능선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면들에 대한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손끝으로 감지해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건 500원짜리 동전인데요. 500원짜리 동전을 종이 아래에 넣어요. 아래에 넣은 다음에 연필로 종이 위를 이렇게 그려요. 500원짜리 동전의 모양이 나오겠죠? 모양이 나올 거예요. 모양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 그 모양을 눈으로 보면서 손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손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실제 그 500원짜리 동전의 모양과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는 위에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리지 않고 500원짜리 동전을 무작위로 놓은 상태에서 종이를 위에 덮고 위에서 모양을 확인하는 거죠. 학의 다리인지, 학의 날개인지, 학의 부리인지, 학의 머리 부분인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500원짜리가 어렵다면 보통 이제 메달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집에 아주 큰
매달부터 해도 되고요. 좀 작은 좀 큰 동전들 있죠. 큰 동전들 500원짜리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기념주화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훈련하셔도 돼요. 500원짜리보다 훨씬 굴곡면이 크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 끝의 형태, 이 사람은 클라비클 이 부분이 쏙 들어가 있네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통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클라비클의 이 위쪽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네. 원래 뼈가 더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위에 종이로 덮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동전의 경계면을 찾고요. 그려져 있는 그림 혹은 숫자의 모양을 알아내는 거예요. 위치의 형태에 따라서 알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금방 알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금방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동전을 바닥에 놓고요. 위에 종이를 덮어놓은 상태로 나는 보지 않고 있는데 덮어놓은 상태가 되면 그걸 찾아내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 훈련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훈련들은 끊임없이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훈련은 모양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표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계에 대한 거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훈련은 깊이 훈련이에요. 깊이 훈련인데 이 훈련법들은 대체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각기 다른 굵기의 것들이 존재해요. 아주 굵고 중간으로 굵고 제일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게 머리카락인데요. 위에 사진에서 머리카락 부분인데 그걸 책 페이지 아래쪽에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제일 굵은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제일 굵은 걸 넣어서 아래쪽에 여기가 옆에 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래 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책의 페이지 수를 점점 늘리는 거예요. 5페이지 아래쪽에 처음에는 한 페이지 아래쪽에 넣고 그 다음엔 5페이지 아래쪽에 넣고 그 다음엔 10페이지 아래쪽에 넣고 그 다음엔 20페이지 아래쪽에 넣고 손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거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옆하고 달라 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깊이 있는 조직들도 찾기가 비교적 쉬워져요. 이 훈련법은 1900년대 하고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이 매뉴얼 메디슨 파트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 시기에 이미 이제 많은 대학들에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얇은 거, 머리카락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차이점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역시 시각적 정보를 차단하고 있죠.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음으로써 촉각적 정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얇은 것까지 아주 다양한 깊이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깊이쯤에 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 깊이쯤에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해내는 거예요. 모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전에 500원짜리 동전으로 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어느 정도 깊이쯤에 아래로 표면부터 아래로 뭐 한 5mm 정도 표면부터 아래로 1cm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연부 조직을 구분해내는 거죠. 연부 조직. 부드러운 조직이라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우리가 단단한 조직인 보니 티슈는 비교적 찾기가 쉬워요. 근데 연부 조직은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연부 조직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올건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러니까는 장기, 그 다음에 혈관들,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조직 외액, 근막, 근육 섬유, 인대, 힘줄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라는 건 생활에 있는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는 거.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있어요. 사전 정보. 어디에서? 아나토미하고 피지올로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갖는 그런 사전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과 가장 유사할 것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근막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힘줄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보여지는 건 결이 있는 걸 얘기해요. 결이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죠. 또는 결이 다양한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 지점으로 향하는 건 거의 같은데 하나는 결이 똑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애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애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쪽 끝으로 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에서 세 번째, 왼쪽 사진에서 세 번째에 있는 그 얇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액체성 조직이 있는 거예요. 액체성 조직. 그래서 표면이 그 조직을 덮고 있는 거죠. 이거 다 과자 종류예요. 과자 종류.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흔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표면에 있는 거하고 속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거는 다르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을 통해서 속 안에 액체가 있는지를 구분해내기 위한 그런 훈련하는 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직접 만지는, 지금 같은 것들을 직접 만지는 것들에 대한 것은 표면이 거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피부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랩으로 싸요. 저건 랩으로 싼 거예요. 이제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랩으로 저렇게 쌌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더 촘촘하게 잘 주름이 잡히지 않게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렇게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랩을 싸게 되고 랩의 두께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결의 방향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느낄 때 저런 훈련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물이나 야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야채나 생선 종류 뭐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들, 고기 종류들을 가지고 또 그 감각에 대한 차이를 느끼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표면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피부 표면 위. 근데 이제 육류 종류는 표면이 너무 이렇게 두껍죠. 두껍다 보니까 표면이 너무 두껍고 단단해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서 랩 같은 걸 사용해서 저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는 뭐 오징어 이런 방건조 오징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외국에서는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감초 있죠. 감초 약방의 감초, 한약에 들어가는 그 감초 뿌리를 방건조 형태로 말려서 사용하는데 제 경험으로 뭐하고 가장 느낌이 비슷하냐 하면 무말랭이 있잖아요. 무말랭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약간 건조시키는 거예요. 약간 건조시켰을 때 표면이 딱딱한데 그 딱딱한 표면을 이렇게 좀 잘라내고 속 안에 말랑말랑한 느낌에 대한 것을 연부 조직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렉처를 몇 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소재를 이용을 해서 연부 조직은 그 감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 가냐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하고 아주 일치하는 걸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유사한 걸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는 그냥 문방구에서 하는 과자들이에요. 과자들 종류인데 이런 과자 아주 단순하게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스스로 자꾸 찾아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진짜로 생체 조직에 해보는 거죠. 생체 조직에 이제 실제로 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거 먼저 하고요.
내 거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 거 먼저 연습을 하면서 저런 아까 연부 조직 같은 것들을 볼 때 연부 조직 느낌하고 내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가리고요. 파트너의 신체 부위에 손을 놓고 손이 놓인 곳이 어디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 정보가 있잖아요. 사전 정보, 아나토미가 있으니까 나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파트너가 내 손을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탁 놨어요. 탁 놓으면 여기 어디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파트너가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를 찾아보세요 라고 파트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가린 채로 그걸 찾는 거죠. 눈을 가린 채로 찾아내서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그거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파트너가 눈을 이렇게 가렸던 것을 풀어줘요. 풀어주면 내가 찾은 것이 그게 맞나?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하고 둘이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훈련들은 되게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파트너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하시면 돼요. 가족. 친구, 연인, 가족, 뭐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은 부부면 이제 사모님이나 남편분하고 같이 하시거나 아이들하고 또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연습하면서 더 친근감도 느끼겠죠? 더 많이 친근감도 느낄 거예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팔페이션은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어요. 팔페이션에 대한 것은. 근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죠. 사전 정보. 사전 정보가 5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사전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 능력이 사전 정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조직학 뭐 이런 정보들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이런 훈련이 없으면 팔페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 감각을 훈련하는 법을 지금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그 팔페이션을 위한 감각 훈련 방법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는 요즘도 해요. 요즘도 하는데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요. 요즘도 하는데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팔페이션은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공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전 정보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감각을 훈련하는 거니까 꼭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생하셨습니다.